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를 좀 내세웠었던 것만큼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좀 내놨던 매물들을 회수하거나 또는 관망세를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라고 전문가들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부동산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 탄탄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올바른 부동산 투자처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준비했고요.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핵심 이슈 살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지역들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인데요. 먼저 갈 곳은 서초구 서초동이고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겁니다. 이후에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 중심으로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함께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가장 기대되는 이슈들은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무엇이 바뀌고 어떤 부분들이 완화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슈들 이분과 함께 좀 더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부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이제 곧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들여다보면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또 공급을 늘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또 거는 기대가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제 보합을 유지하거나 가격이 조금 떨어진 지역들도 매물들이 급히 또 매물들이 이제 그 어떤 존재를 또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매물이 현재 품귀 현상까지 이를 정도로 현재 나왔던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 상승은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예상될 수밖에 없고요. 공급이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공급을 또 가격이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빠른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게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정부 특히 이제 부동산 공략에 관련된 내용들 그 공략집을 보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그 공급량을 5년 동안 250만 가구 잡았죠. 250만 가구에 수도권 지역에 130만 가구 또는 최대 150만 가구까지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한 47만 가구, 수도권 지역에 한 30만 5천 가구 정도 되고요. 또 정밀 안전진단 기준이라든가 재건축 초과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엔 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에서 수도권 지역에 13만 가구, 도심 복합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혁신지구로 제도를 도입해서 도심지역 역세권, 중공업 지역 등도 복합적으로 개발하겠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나 차량기지 개발, 현재 전철 노선이라든가 철도 노선의 차량 기지를 이용한 복합 개발로 18만 가구 정도를 또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도권 지역에 14만 가구 정도 되고요. 또 기지라든가 또 지상의 전철 부지 이것도 활용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됐던 내용과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지역을 지나고 있는 철도 노선의 지상 구간들을 이제 지하화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적으로 또 입체화 개발을 추진하겠다. 또 소규모 정비 사업에 10만 원 가구에 수도권지 6만 5천 가구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해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게끔
또 공공택지는 142만 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 지역이 74만 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바톤 터치를 받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부지가 여기저기 뭐 현재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중첩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현재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컴팩트 시티 건설 추진한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 공공택지라든가 GTX 노선상에 역세권 컴팩트, 미니 컴팩트 도시를 조그맣게라도 전철역 주변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대로 진행되는 5년 동안에 250만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된다 한다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적으로 또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더 현재 실제적으로 부담 가지 않을 정도까지는 가격이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현황은 실제적으로 구조 안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현재 2등급 이상을 돼야지만 이제 재건축이 가능했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을 50% 봤던 부분을 개선을 30%로 줄였고요. 줄인 부분만큼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거 환경을 30%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은 15%인데요. 15% 2배 정도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어떠냐? 현재 주차 공간이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환경적인 여건들, 거주의 편의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봤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조 안정성은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을 좀 높여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더욱더 높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재건축 이익에 관련된 내용들,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상이 넘게 되면 무조건 세금 부과되는데 이걸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조금 높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율도 인하를 하고 현재 세율에 따라서 0.1%부터 0.7%, 0.8%, 1%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비용의 인정 비용을 또 확대를 하고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가 되는가도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더욱더 많이 확대시키겠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현재 감면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부담금 납부도 조금 연장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내용인데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를 통해서 토지 비용과 건축비 실제적으로 현재 이 개발안에 들어가는 현재 기본적인 원가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따지겠죠. 그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건축비 가성비 산정을 하는 부분과 또 이주비라든가 또 명도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 원가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된 내용에 좀 불이익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구조 안전성을 조금 낮추고 주거 환경을 조금 더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세금도 줄여주고 완화시켜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빠르게 현재 실제로 매물들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 지금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노후가 되는데 불구하고 용적률 때문에 추가적인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재 어떻게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실제로 진행이 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용도 변경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한다는 얘기겠죠. 용적률 높이지 않으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만 가구 공급할 수 있는 여건들은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토지 용도 변경이나 종 상향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종을 바꿔주게 되면 당연히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현재 용적률 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또는 3기 신도시 등의 이제 1기 신도시 재정비로 2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했다는 부분은 실제로 너무 노후화된 단지들을 조금 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겠다는 얘기죠. 기반 시설들이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주택 공급이 더 원활화가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현재 주차장 부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단독주택이라든가 현재 저층 단지 같은 경우 다세대 빌라라든가 단독주 이런 어떤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주차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용적을 높이지 제한을 완화해서 7층에서 10층까지 허용을 해준다.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2, 3층 정도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상 못 올라가죠. 그런데 그 층수를 완화해주고 실제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들 비용을 부담하고 주차 수익은 공유한다. 주차 수익에 남는 부분을 같이 나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현재 저층 단지들을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지구로 묶여서 아파트 단지로 변모가 되지 않는 소규모 정비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유일한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현재 소규모 정비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거 환경 개선에 굉장히 큰 몫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법입니다. 임대차 3법이 이제 7월, 8월 정도에 1차적으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썼던 사람들의 현재 계약 만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장 여건을 고려를 하고 또 임대차 3법 적절한 개정을 해서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또 바뀔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하겠죠.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재 걸쳐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소형이든 대형이든 간에 이제 등록할 수가 없었던 부분을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이 60평만 메타 이하인 경우에는 신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전에 했었던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라든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이런 혜택을 다시 부여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물량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만들어줘야지만 민간 사업자를 통해서 공공주택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한선을 정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서 임대차 사업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한 어떤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을 해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 작년에 굉장히 세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현실화 추진 계획까지 재수립을 한다. 또 거기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종부세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현재 2021년 수준의 95%입니다. 95%에서 동결을 시켜서 올해 이제 100% 목표거든요. 95%에 동결을 하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이 현재 300%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150%를 50% 낮춰주고 300%인 3주택자 같은 경우도 현재 200% 낮춰주게 되면 세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부담을 줄여준다. 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되는 세율 2주택자부터 해서 플러스 20 플러스 30까지 현재 중과되는 부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시킨다. 그러면 현재 기존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조금 더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으로 또 실제적으로 물량 공급이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까지도 물량이 공급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1주택자 같은 보통 현재 1%대부터 3%대인 세율 이거를 이제 단율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그리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한테 취득세를 감면시켜주거나 면제시켜주거나 또는 2주택자 이상들이 취득 조건을 만들어서 추가로 구입을 할 때는 보통 8%에서 13%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누진과세를 완화시켜주겠다. 추가적으로 구입한 사람들도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을 많이 풀고 사는데도 거리낌 없이 또 파는 데도 부담이 없이 하게끔 만들겠다. 시장 경제를 좀 빠르게 민간 시장이 정말 자유경제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출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 현재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예전 수준으로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실제로 80%대까지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생애 최초는 80%, 무조건 80%까지 현재 LTV 대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생애 최초가 아닌 경우에도 70%대까지 단율화해서 실수요자들이 실제적으로 현재 대출을 많이 이용을 해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실제적으로 대출이 거의 어려운데요. 이거를 40에서 30%대까지 차등화해서 풀어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이제 금융 지원 같은 경우도 신혼부부 같은 경우 4억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 금융 지원해서 출산 시에는 5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같은 경우는 3억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저리 금융. 이거는 신혼부부가 아닌 경우는 실제적으로 3억 원,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4억 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같은 경우도 월세 임차 보증금 대출을 보통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그리고 일정 소득의 중위소득 같은 경우도 실제 청년층에 대한 임차 보증금의 최대 2억 원 정도의 저리 자금으로 2년간 빌려준다. 뭐 이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공급부터 해서 세제까지, 거기다가 청년 임대주택부터 해서 현재 대출 규제까지 여러 가지가 총합적으로 현재 다 규제가 들어가 있던 부분을 다 하나씩 짚은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나 국회에 상정이 돼서 현재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많지만 이런 형태로 현재 실질적으로 어느 완화가 돼서 부동산이 정상화가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좀 상승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이제 봄이 오려나 봅니다. 다양하게 이제 규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꽁꽁 얼었었던 부동산 시장, 뭐 특히나 이제 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양한 변화가 있으면서 이 시장도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주니까 이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있으시다면 저희가 1대1로 상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장님, 상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뭐 1대1 상담, 대면 상담, 뭐 문자 상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궁금하신 내용들이 너무 많다 하신 분은 1대1로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변화되는 지역에 특히 이제 최대로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디냐, 또 그런 상품은 뭐냐라고 알 수. 지금 뭐 보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지만 그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내 자금 여력에 맞추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히 만든다면 올해 안에도 실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하는데 그만큼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1 상담, 대면, 전화, 문자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1대1 상담 미리미리 예약하셔야 되거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가치 있는 투자처 강남권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초구 서초동이에요.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특히 이곳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나 약 7분이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현재 이제 대통령 당선된 당선인과 한 블럭 정도 차이 나는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주변의 주거 환경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고위직 관료들이나 변호사, 판사들,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 앞으로 투자 가치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신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실전용 면적이 40.55제곱미터, 12평이고 방 2개, 거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라스라든가 앞마당까지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가격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급 주택가이면서 8학군, 또 현재 쾌적한 주거 환경의 업무 밀집 지역,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지역이고요. 개발 호재가 또 워낙 많은 지역이면서 신축 부지가 없는 강남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강남 지역의 신축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소성이 높다.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 상품으로 충분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교육대교 건너편 쪽입니다.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교대역을 지나서 저쪽에 이제 서리필공원 라인의 고등법원이라든가 그 주변을 보시게 되면 법조타운이 있죠. 법조단지가 있는 상황에 그 왼쪽으로 봤을 때는 장제터널이 이미 개통이 돼서 또 서리풀 공원 자체가 또 이제 대규모 업무단지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여야로 막론하고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초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아, 이제 신동아 재건축 단지만 남았긴 했는데 실제로 신동아 재건축 단지가 또 재건축이 되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큰 지역이고요. 우면 R&CD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활성화되면서 그 주변이 업무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학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서초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가 포진하고 있죠. 당연히 학군이 8학군이 형성된 지역이고요. 이 주변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는 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인 수요가 많다. 거기에 문화지구로 지정된 예술의 전당과 현재 세비섬까지 연결되는 현재 특화된 가로수길이라든가 또는 현재 그 주변이 특화된 어떤 그 지역만에서 볼 수 있는 상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조단지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은 뭐 100%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초로 지구단위 계획부의 강남역부터 서초까지 라인이 이제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될 거고요. 법조타운과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문화특구라든가 또는 정부사 부지 개발을 통해서 IT라든가 바이오, 금융, 첨단 산업이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또 남부터미널 개발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인구 이입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 우면 RNC 단지 같은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개발 계획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 여건 변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크게 부동산에 자극을 할 겁니다. 그리고 롯데와 현재 코롱 부지가 있는 현재 서초동, 이 삼성타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될 일 안 될 수가 없죠. 이 주변에 봤을 때는 판매 업무, 문화, 기능, 복합 개발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흩어지는 또 그 주변의 직장인들 구성들이 워낙 좋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남부터미널 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부지와 남부터미널 개발이 서울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변이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청년 임대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진 복합 개발 단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재화 사업은 이제 언제 시작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구간 중에서 연구개발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복합문화예술단지가 들어가는 서초부터 반포 구간이 가장 뜨거운 지역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5억 4,500만 원부터 6억 8,500만 원까지 전세를 4억 9,500만 원부터 6억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의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이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3억 500에서 3억 8,500만 원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바로 입주 가능하면서 신축이기 때문에 풀옵션 구조고요.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지역의 서초구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바로 입주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도 직접 임장활동 계획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까지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주거 만족도 또한 높은 곳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강남 중에서도 거의 중심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삼동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2호선과 또 그 주변 또 환승장까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미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주 가능한 원룸과 1.5룸 구조고요. 2호선 역삼역 또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또 환승장이 있는 지역이고요.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3,500만 원에서 6,500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야 뭐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꾸준한 임대 수요, 젊은 2030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 보장되면서 투자 가치까지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동의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역삼과 강남을 지나서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라인이 테헤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에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과 전철역 사이가 실제로 또 딱 3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높고 IT와 창업빌드라든가 벤처 붐이 일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가 높은 지역이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030 젊은 세대들이 많고 젊은 직장인들의 미혼 세대들은 원룸 1.5룸 오피스텔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시세는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투자 가치까지 앞으로 높아질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삼성과 역삼, 선릉, 강남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벤처산업벨트라든가 신사 노년부터 연결된 의료 관광산업벨트, 그다음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울까지 연결되어 있는 한류관광 문화산업벨트라든가 벨트별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어떤 개발 계획은 다 잡혀져 있는 지역이라서 IT부터 금융부터 국제업무 상업까지 연결된 마이스 산업까지 그 라인이 바로 강남, 역삼, 선릉, 삼성입니다. 이 주변은 가격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센터필드 역삼 같은 경우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업무동이 별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하면서 이 주변의 직장인 구성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공사 중, 또 GTX A 노선 공사 중입니다. 이 지역들 공사가 이제 완료된 시점이 거의 4, 5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더욱더 개발 여력이 충분해지는 라인들, 그럼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송파라든가 탄천 한강정비권역까지 연결되면서 지역공간 개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거기에 GTX 노선까지 연결되는 실 A 노선, C 노선부터 위례신사 급행철도, 또 GTX, KTX 공영 구간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SRT, KTX 모든 것들이 다 이 여기서 환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되는 영동대로 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치성 부지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보다시피 삼성역까지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지구들이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상업지역도 용적률이라든가 현재 종상향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9천만 원부터 4억 1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3,500에서 6,500만 원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괜찮죠.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대출 받으시면 4,500에서 7,500만 원 투자되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러 개 보유하고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임대 수익과 수익, 투자까지 가능한 그런 초역세권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이제 임대 수익을 좀 더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다 보니 입지를 꼼꼼히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자리 하나는 탄탄한 그런 곳이니까요. 공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1대1로 진행되는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대1 상담도 예약 필수니까 꼭 미리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새 정부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들 체크 원하신다면 상담을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늘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정보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있는 두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 3구 중에 한 곳, 송파구 석촌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강남 개발 호재의 영향뿐만 아니라 송파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호재까지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미래가치 높다라고 하니까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는 투자 환경까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떤 점들을 포인트로 두면 좋을지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첫 번째 지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촌동입니다. 여기에서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위치 보니까 8호선하고 9호선 환승역인 석촌역하고 9호선 서촌 고분역에 있는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는 5억 7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석촌호수 바로 또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벌써 또 3월 중순이 됐네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뉴스에 보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또 이제 조금 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자보자 사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로 인한 재건축으로 인한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지금 동안 1년 동안에 묶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가 다 시간이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지만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 LTV에 대한 부분 80% 또 내지는 일반 70%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발표가 되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사자보다 팔자보다 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주택값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석천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석천동은 사실은 경기도였었죠. 경기도 돌마리라는 곳이었었습니다. 돌마리에 지금 현재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석천동이 됐는데 이 석천동은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갔던 그런 부분이 성동구로 갔다가 강남구로 갔다가 또 강동구로 왔다가 송파구로 지금 현재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석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송파구 석천동이 옛날에 상당히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바뀔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마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석천동에 있는 다세대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8호선, 9호선의 석천역에서 도보를 한 4분 정도에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지금 현재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모두 세대 수는 16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1층은 필로티, 이제 위에는 이제 주택으로 가여 있는 5층 건물입니다. 5층 건물이라고 하고요. 전용 면적이 29.79지만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안에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서 조금 이렇게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괜찮은데 시세가 만만치 않죠. 지금 현재 하지만 강남에 비교하면 또 조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5억 7천에서 지금 5억 8천을 기준으로 하면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투자 포인트는 이제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있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우리가 놓고 볼 수 있는데 강남권에는 대형 개발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죠. 강남의 테란노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제교로 복합지구가 지금 현재 삼성동에 지금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기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요는 넘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통편을 본다면 첫 번째는 교통편이 얼마만큼 좋냐라고 볼 수 있을 때 GTX가 수서역에 들어오죠. GTX 또 내지는 삼성역에 들어오고 위례신사선, 별내선까지 지금 현재 더 연장을 합니다. 지금은 석천역에 별내선이 지금 현재 8호선이죠. 별내선이라면 8호선이거든요. 8호선인데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진접까지 갑니다. 별내를 넘어서 구리를 넘어서 별내를 넘어서 구리까지 가고 진접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연장이 돼서 우리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형 병원이죠. 대형 병원도 삼성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데 빠르고 지금 현재 잠실 석천동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죠. 마트, 쇼핑몰,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주 완전한 대형 백화점이죠. 백화점, 쇼핑몰에서 생활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송파구 석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석촌동 정말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한때는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또 컸었는데 이제는 교통개발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호재거리 여러분께서도 누려보실 수 있도록 먹거리가 좀 풍부한 그런 곳이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좀 더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어떤 식으로 지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호재거리 또 이 안에서도 보이는지 입지 여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석천동이죠. 석천역에 지금 현재 9호선하고 8호선이 지금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본다면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거든요. 주변에 얼마만큼 상권과 업무와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수요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본다면 잠실 롯데 상권이지요. 여기에 상권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지금 현재 10,000명이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옆에 보면 삼성동에 국제업무지구 바로 넘어가면 강남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데는 9호선을 타고서 충분하게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9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도 운행을 하고 3호선도 우리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통팔달로 되어 있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락동의 농수산물입니다. 이 농수산물에 대해서 여기서 상인들도 상당히 많은 거의가 여기 43,000평에 달하는 그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인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 또 여기에 지금 뭐 KTX 역세권에 대한 또 개발도 있고 문정 법조타운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법조타운에도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많은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조타운, 가락시장, 잠실, 삼성동, 강남을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 수요는 상당히 넘치면서 우리가 그 전철에 대한 부분, 자동차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잠실 속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석천동이고 석천동 바로 옆에 지금 현재 도보로 4분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면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서 지금 어느 곳으로 우리가 잠실에 또 방이동에도 있죠. 방이동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방이동이 뭐 옛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지금 방이동도 상당히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천호동, 길동 또 넘어서 고도까지도 본다라고 그랬었을 때 이 8호선을 타고 또 9호선을 타고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교통편도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정동의 지금 법조타운에 대한 부분도 여기는 지금 현재 3호선하고 8호선이 들어가고 있죠. 이 3호선, 8호선에 대한 부분도 이곳에서 문정 법조타운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권역을 본다면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체 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수요를 보고 요즘에는 1인 이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1인 이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집이 그래서 부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로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40억, 50억, 60억, 80억까지의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세대에 대한 부분도 또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1인 이유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수익을 날 수 있나 없나를 또 눈여겨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넘어서 우리가 개발 호재를 본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개발 호재는 잠실에 지금 현재 잠실 운동장 마이스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이곳에는 지금 현재 스포츠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여기에 또 지금 현재 그 호텔이죠. 호텔이 900실이 넘는 곳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리모델링을 했었을 때 잠실에 대한 부분도 전국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역시 우리가 잠실의 운동장은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건너편에 보면 현대 지금 현재 GBC라든가 여기에서 지금 서울의료원이죠. 이곳에서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봉은사에 지금 현재 놓고 봤었을 때 이곳의 지하 6층에서부터 올라가는 지하로 지금 한승 터미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같이 맞물려서 어울려서 할 수 있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잠실에 지금 현재 이렇게 롯데, 제1롯데, 제2롯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곳에는 지금 123층짜리 건물들이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1차, 2차로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롯데 지금 현재 그 옆에 송파의 헬로시티라는 그런 9,500세대라는
아주 대단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석천역에는 여기 이렇게 지금 지구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지금 현재 지구 단위만 된다면 어우러서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사를 놓고 본다면 9호선, 8호선 지금 현재 더블 역세권으로 되고 도보로 지금 현재 4분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올림픽공원입니다. 올림픽공원이 거의가 우리가 아마도 한 40년 꼴이 됩니다. 37년 됐으니까 37년 동안에 우리가 전체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체육, 문화, 공연 모든 거를 우리가 굉장히 즐기고 있는 그런 공원인데 이 공원으로 인한 잠실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롯데월드의 113층짜리 여기에 스카이라운지라든가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아마 이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건물 중에 롯데 잠실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 석천동 이 집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끔 이 123층짜리는 어디 가나 우리 강변북로를 타거나 올림픽도로를 타거나 해도 다 우뚝 서서 볼 수 있게끔 아주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롯데 석천동 에서도 이 건물이 보여지는데 바로 옆에 혹선호수입니다. 석천호수로 인해서도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우리가 워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SRT죠. 수서역입니다. SRT의 역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여기도 지금 현재 새롭게 업무와 상업에 대한 부분도 4차 산업의 적정의 공간도 만들어서 또 환승의 거리를 지금 굉장히 멀죠. 우리가 3호선 타고 SR을 타려면 굉장히 먼지만 환승의 그 조건도 굉장히 시간을 단축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환승역의 SRT 추서역에 지금 현재 이렇게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이 지금 현재 평수를 본다면 43,000평이거든요. 이 43,000평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노후가 됐어요. 너무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현대화식으로서 지금 현재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도 2025년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시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게 지금 최대의 물량과 여기도 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게 같이 어우러서 할 수 있는 복지나 상업이나 편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이곳은 현대화 시스템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가락시장도 이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 주변에 지금 현재 노후가 되어 있는 건물들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가격을 본다면 이렇게 석천동에는 투룸으로 인해서 6억이 안 되죠. 5억 7천에서 5억 8천이라고 하면 투룸입니다. 평수는 지금 현재 15평에 달하고요. 15평에 달하고 전세는 4억 9천이면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 석촌동입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양천구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에 위치해 있는 정보 전해드릴게요. 역시나 다세대 주택이고요. 이곳은 투룸하고 3룸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네요. 위치는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 초역세권 입지라고 합니다. 지금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의 메카입니다. 다양하게 이제 또 이곳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로 우리가 두각이 드러나는 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의 환경이 얼마만큼 좋길래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 서울의 중학교 상위 50개를 놓고 봤었을 때 3개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기까지의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로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또 학구율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그 학교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양천구에는 학군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이 목동은 우리가 모기동, 목삼동, 목사동이 있죠. 또 내지는 이제 그 건너편에 신시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본다면 빌라가 되어 있는 단지화 쪽입니다. 염창역인데 급행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역세권입니다. 2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르게 되어 있어요. 투룸하고 쓰리룸이 되어 있는데 투룸, 쓰리룸이다 보니까 가족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살림을 해도 되고 또 투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인들이 해도 되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15평하고 21평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4억 1천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투자 금액 한다면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이곳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곳에는 뭐 학군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들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호재를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또 부분들도 궁금해 하거든요. 자, 일단 투자 포인트로 하나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지금 현재 그 염창역이죠. 염창역의 목동의 염창역. 급행 지금 현재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통의 인프라는 우리가 이제 9호선 급행으로 타면 당산, 여의도,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가는데 거의 7정거장입니다. 7정거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편은 좋다. 완전히 초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또 곡동에는 지금 현재 한강변에 있죠. 한강변하고 주변에는 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좋고 주변에는 이미 백화점이라든가 학군화대한 부분이 있어서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2정거장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부분 금융타운이죠. 마곡의 업무단지 지벨리 이렇게 해서 직주 진접주로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20분 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게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입지를 보는데 과연 우리가 그 염창역은 어디냐 이렇게 한강변이 보인다라고 그랬듯이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여기는 그 우리가 신주거고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빌라가 되어 있는 대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면 같이 어우러서 되는데 이번에 토지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그 해제될 수 있는 곳이 목동이 들어가 있죠. 목동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동안에 조금 1년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제는 개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의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한 곳이 지금 채택이 됐다라고 해서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현재 연립에 대한 부분은 산이 가운데 있는데 이 산이 용왕산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주거의 지금 밀집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염창역의 9호선의 급행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곳에는 지금 현재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일고라든가 신정고라든가 모건이라든가 가람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학군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자동차로 다니는 거는 강변북로나 우리가 올림픽 도로를 타고 충분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과연 이게 목동이 얼마만큼 좋길래 목동의 건거리가 얼마만큼 짧길래 그러냐. 홍대까지 가는 데는 15분이고요. 여기 상암까지 가는데 DMC죠. 방송국이 있는 곳까지는 15분이면 갈 수 있고 마곡단지는 8분입니다.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항 가는 데도 9분이고 여의도 가는 데는 8분이고 강남에 오는 데는 20분이기 때문에 완벽한 노른자 위에 있는 그런 목동 역세권의 초역세권의 염창역에 지금 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개발호재입니다. 개발호재 말씀드렸듯이 여기 14개 단지인데 2만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노후도도 상당히 있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항상 이렇게 토지개발 제한구역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한 부분으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빨리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이곳이 지금 작년도에 묶여서 1년 더 추가되느냐 아니면 가느냐에 따르는데 이걸로 지금 개발이 된다고 하면 같이 어우러서 지금 빌라 단지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목동이 9호선이 가죠. 하지만 목동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강북 횡단선이 이용을 한다면 이제는 청량리까지도 한 번에 우리가 갈 수 있고 그 안에는 3호선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환승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아리 가는 데도 상당히 있는데 이 강북 횡단선으로 타서 간다면 지금 현재 9호선 GTX, KTX 모든 게 다 환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는 지금 이미 여기에 제물포 지하 차도가 완성이 돼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지금 현재 인천까지 가는데 20분이면 가고 인천공항까지 20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20분이 아니지. 인천까지 가는데 20분이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데는 거의 한 40분이면 갑니다. 40분은 가는데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논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하 조성이 됐는데 이 번호 인해서 신월 IC에서도 빠르게 부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월드컵 대교는 지금 현재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6차선 길이 아니면 성산대교에 대한 교통량이 분산이 돼서 강변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분산돼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교통망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시죠? 현재 시세 통해서 이 부분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동의 염창역이 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역세권 개발로 지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에 지금 현재 여기가 2종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정을 한다면 준주거까지 갈 수 있거든요. 준주거지까지 지금 현재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역세권에 지금 현재 40층이 넘는 것까지 지금 현재 40층 넘게까지 이게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라면 반경 350m를 갖다가 기준으로 놓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세대는 150m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들어가고 그동안에 지금 현재 노후도에 대한 부분도 60%를 갖다 우리가 기준을 놨는데 이제는 50%로 지금 조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모든 게 다 찬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역세권 개발을 들어갈 수 있다.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투룸 경우에 4억 천, 3룸은 5억 7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는 3억 6천이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